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주호고요. 네, 아름다운 불금입니다. 네. 네, 박종훈 팀장입니다. 조금 전 나왔던 그 음악은 네. 정말 금요일에 잘 어울리는 음악. 아, 금요일에 방송하다 말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음악 들으면 어디 가서 그렇죠. 놀 수 있는 강남 가야죠, 강남. 예. 요즘에는 압구정동이랍니다. 아, 요즘 뭐. 압구정동도 지났나? 아무튼 요즘에는 아니 제가 예전에 한번 네. 새벽 시간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난리 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골목에서 걷기는 좀 민망할 정도의 네.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거기 예, 있으면 예. 아, 근데 거기 진짜 난리 났더라고요. 정말. 거기 아마 지나가시면 그 근로자인 줄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볶이집 사장님. 그쵸. 그 정도 예. 이제 노는 사람이 아니라. 예. 저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 가끔 그쪽을 가거든요. 머리하러. 어. 왜냐면 주중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하러 토요일 아침에 가는데 한 10시쯤 제가 도착해요. 그러면 길에서 다 놀고 있어요. 자빠져 있죠. 아니요, 놀고 있어요. 맨정신에 놀고 있어요. 아침인데. 참 요즘 존경합니다. 리스펙. 그 정도는 놀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갖고 금요일이 되게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자, 예. 우리 이 금요일 즐거운 날을 또 밝혀줄 만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인지라 뭐 저녁 약속들을 좀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예. 또 아니 금요일이라고 미국 시장이 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요일에도 우리 미국 시장은 아주 빠짐없이 또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 보니까 홍대, 압구정, 홍대도 요즘에도 핫하군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홍대를 가본 적이 없어서. 홍대도 난리 났어요. 그래요? 예. 요즘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다 경기 좋아. 잘 놀아.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시장이 막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요. 또 선물은 살짝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은 또 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 때문에 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이걸 놓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걸 지금 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글로벌 라이브 시네마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네마 한 30초 정도만 저 영화를 잠시 보시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을 함께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시네마로 시작하시죠. Don't let me leave, Murph. Don't let me leave, Murp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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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저러다 깡통 그렇죠. 거군요. 인터스텔라. 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야, 거기까지 마. 진짜 깡통. 매수하지 마. 이렇게 벽을 치면서. 심지어 하루짜리 옵션. 그렇죠. 예. 그 하루짜리 옵션 진짜. 가지마. 제로 된다. 잠시 이제 저희가 또 글로벌 라이브 시네마 순서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또 준비해 주셨어요? 예. 제가 지금 힘들어요. 사실 밈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뉴스 준비하는 게 더 쉬워. 밈이 더 어려워. 맞아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또 이러한 약간의 뭐 풍자죠. 뭐 결국에는 너무 힘들다. 다시 한 이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진 크레머죠. 진 크레머를 아마 아실 거예요. CNBC의 매드머니의 호스트죠. 네. 호스트라서 많은 종목 추천도 하시고 또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진 크레머 반대로 가면은 수익이다 이런 밈이 또 돌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 크레머가 어떤 시장에 있어가지고 빠르게 또 판단하는 능력은 좀 있거든요, 사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진 크레머가 매도세가 이어지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뭐 빠르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자 고금리 때문에 죽겠다.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FMC에 따라서 더 부각된 면이 있었고 네. 과거에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에 잘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금 좀 부각되는 그런 매크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 갈등, 사우디 갈등, 러시아 갈등, 갈등. 너무나도 갈등이 많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3번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보게 되면 fear of giving up on gains. gains가 이제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익 상반기 때 봤던 수익을 이게 딱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매도세가 또 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시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FMC 미팅을 통해서 연준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어에 보시게 되면은 isn't sounding all clear.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네네. 네,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을 또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기후, 그러니까 내년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파업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기업단의 어떤 실적을 좀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현재의 미국의 어떤 심리적 압박 또는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 6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진 크레머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9월 달이 사실 좋지 않았고 뭐 10월 달이 좀 좋았으니까 네네. 또 9월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원인들이 있으면 예. 시장이 보통 반등할 때에는 주요 원인들을 해소하면서 반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만 표 한번 다시 볼게요. 네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인이 해소될 만한 게 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고금리 1번. 근데 이제 사실 고금리 해소될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과거에도 뭐 이 정도 갈 거라는 물론 이제 고금리가 많이 지연될 거다라는 거에 지금 시장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고금리에 따라서도 뭐 주식 시장은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좀 깎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좀 제 가격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중국 갈등, 사우디 갈등은 뭐 정치적인 이슈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그냥 팔자. 이거는 뭐 네. 일시적인. 네, 이거는 좀 일시적일 좀 것 같아요. 단기성 이슈일 네. 것 같고 연준 좀 애매한데 어제 해석을 좀 누군가 나와서 좀 해줘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블라드 형님 나오셔서 네. 야 괜찮아. 블러드가 나와서 괜찮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다른 분 아니에요? 네, 안 하죠, 카시카리 안 하죠. 어떻습니까? 카시카리. 카시카리 정도면 카시카리가 최근에 약간 비둘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블라드 형님한테 약간 과외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카시카리가 예전에 정말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또.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진짜 정치적인 이슈고 파업은 어느 정도 좀 뭐 마무리되고 있는 뉴스도 있으니 네네. 한번 또 희망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오늘 또 그리고 다음 뉴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 한번 예. 보시죠. 다음 뉴스. 아이폰 15가 이제 판매 개시를 했어요.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일단은 뭐 CNBC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또 이조 기자님께서 또 사진을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열광인지 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그 사진을 보기 앞서 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 뉴스에 대한 골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작 아이폰 14에 비해서 초도 물량 기준으로 25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 예약부터 해서 판매율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뭐 2.5배 늘었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작년 그러니까 아이폰 14는
작년 한 9월 언제쯤이었었죠. 출시됐던 그렇죠. 게. 네네. 근데 그때 중국은 거의 락다운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약간의 오차가 아니라 기저 효과가 있긴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좀 초도 물량 잘 팔렸던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매크로 환경에 비해서 네. 이만큼의 어떤 열광적인 어떤 판매율을 보여주니 이런 게 조금 더 좀 플러스 돼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중국 이제 어떤 아이는 네. 결석을 하고 아, 결석을 학교 안 가고 네. 애플 스토어 가서 1번으로 탄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그 구매자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아, 학교를 안 갔어. 너 학교 안 갔니? 안 가고 교복 입고 그냥 가. 예. 그럴 정도로 예. 아주 교권이 난리 났다. 중국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한 소비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이름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했는데 나는 화웨이를 사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뭘 사든 두 기업 모두 다 중국에 세금 낼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겠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총 매출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매출이 애플 총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애플에 대한 이 오픈런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이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센터에서는요. 이번 애플이 4분기 출하량은 한 4%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에는 정말 점유율이 좀 뺏기고 화웨이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는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프로에 있어가지고 뭐 발열이 발생을 하고 있다. 맞아요. 네. 게임을 뭐 게임을 돌려보니까 이게 뭐 발열이 뭐 48도까지 올라갔다. 여러 가지 이제 좀 품질적인 이슈는 또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계속 쓰고 어떤 이제 그 평가가 피드백을 일어나지. 주는지. 그렇죠. 피드백이 그렇죠. 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프로 시리즈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제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사전 주문을 했는데 이 배송 자체가 이틀에서 3일 정도 이게 기존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어떤 프로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공급망 이슈가 지속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도 하락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의 어떤 심리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리서치 센터는 네. 좀 약간의 좀 편향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아이폰 판매가 조금은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는 2% 감소한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경기 침체와 화웨이의 메이트 60가 많이 활약을 하면서 네. 애플이 좀 줄어들 거야라는 또 중국 내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초도 물량은 얼리 어댑터들이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은 사실 뭐 전체 판매량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얼리 어댑터들은 좀 열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하루짜리의 성과를 보고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화웨이 인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의 인기가 좀 줄지 않을까였었는데 초반 분위기는 준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근데 오늘 네. 가지고 나온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이거 전혀 문제 없다.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예. 한번 판단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중국 베이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보겠습니다. 예. 베이징 특파원. 네. 네. 자, 중국 베이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애플 베이징 매장 앞에는요. 고등학생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 학교를 안 가요,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저희 보시면은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꺾어서 줄을 서 있는 거 야. 보실 수 있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예. 그 유리 글래스 안에 보시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다음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일부 베이징뿐만이 아니냐 할 수 네. 있는데 지금 또 상하이가 자, 상하이 매장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사진이 약간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 뭐 꽉 차 있다라는 이제 뉴스를 좀 보게 되면서 네. 정말 좀 난리 나고 있는 중국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상황에 지금 보고 있을 거, 야, 진짜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진짜로. 사실 근데 그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진을 100% 믿으면 안 되긴 해요. 기자들도 맞아요. 카메라 기자분들도 사실 예. 그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앵글로 찍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저기 보이는 40명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근데 판매량으로 확인된 건 253%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가 틀리지는 않으니까요. 예. 자, 다음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또 여기는 다들 좋아하시는 태국 방콕입니다. 방콕입니다. 예, 자, 태국 방콕도 야 이게 몇 사람이야? 예. 지금 저희 보면은 매장 입구는 왼편인데 그렇죠. 저 옆에 있는 건물, 예. 저 옆에 있는 건물까지 사람이 꽉 찬 거 예. 보이시죠? 아, 정말 네, 이거랑 저는 대단하네요. 다음 사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요즘에 애플이 그 팀 쿡이 최근에 여러 국가를 방문했지만 네. 이 국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국가에 예. 처음 보시죠. 또 오픈했죠. 인도 인도, 뭄바이입니다. 뭄바이. 아, 아. 이거는 가짜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 이건 저기 뭐 꾸민 팀쿡도 있고 네. 저 사람들이 거의 공연하듯이 손을 들고 있어. 사진을 찍는 건지 뭐 그쵸? 그쵸. 예, 난리가 예. 났죠. 사실 인도에서 이번에 첫 번째 매장이 예. 들어간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 첫 번째 아이폰 예. 15이 공개가 된 거고 예. 인도는 이제 원래는 애플 아이폰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던 국가죠. 예. 왜냐하면 저가 제품들이 많이 팔렸으니까. 근데 이번에 딱 그 5G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5G 폰들 그리고 프리미엄 폰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할 텐데 예. 엄청 팔리기 시작할 텐데 그 초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사실 저는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떨까요? 지금 국내 날짜가 나왔거든요. 예. 자, 국내는 어떨까요? 예. 국내는 제가 사실 뭐 아직 한 금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구나. 다음 예. 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데 국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모르죠. 근데 외국에선 정말 지금 난리가 났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애플을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 앵글 밖은 좀 비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다 매수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면 네. 애플 코리아에서 한 광고도 들어올 법한데 오늘 아, 이렇게 우리가 그럼요. 홍보해줬는데. 저희는 선 광고 후입금입니다. 예. 자, 애플 코리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예. 아주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저희 이조 기자님께서 네.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새롭게 발생한 뉴스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네. 혹은 탑재하려고 계획하는 그런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늘어나는 기업들이 대부분 산발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오늘 로이터에서 그 모든 기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왼편이 기업의 이름이고 예. 오른편이 그들이 결정한 날짜입니다. 어. 그래서 포드는 뭐 지난 5월에 결정을 했고 제너럴 모터스가 6월에 결정했고 리비안도 6월에 결정했고 밑에 보시면 볼보, 폴스타, 벤츠 혼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 닛산과 혼다입니다. 일본 차. 일본 기업들. 예. 왜냐하면 이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순수배 BEV, 예. 순수배 전기차가 지금 있나요? 닛산과 혼다가? 잠깐만요. 있지 않나? 자, 하이브리드는 많은데.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닌 있을 거예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들도 그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 낙스를 채택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충전기 업체들까지도 합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SK 시그넷 6월에 결정했고요. 차지 포인트 6월, 블링크 차징도 6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EV고도 6월. 뭐 그 외에 다른 예. 기업들도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충전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현대차는 아직은 CCS 방식을 고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닛산의 리프라는 차종이 닛산 리프. 맞다. 닛산 리프. 예, 네, 엄청 맞아요. 오래됐다고 하네요. 맞아요. 닛산 리프. 맞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차의 못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NACS 방식을 채택하기로 해서 정말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업계 표준이 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국 소비가 정말 턱끝까지 차올랐다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주 낱낱이 그리고 세세하게 올려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자료는 뭐냐면요. 애뉴얼 인컴, 그러니까 연봉에서 집값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월세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내지는 이제 이자 비용 그리고 원리금 상환 비용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연봉의 44%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예. 이게 2006년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이래 이 정도 예. 연봉에서 집값이 들어갔던 적이 DSR이죠, 없었다는 거죠. DSR. 그쵸, DSR. 예. 아, 그렇죠. 예. DSR이죠. 예, DSR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고 그만큼 미국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었던 건 초과 저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0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초과 저축인 거고요. 예. 0 밑으로 내려가면 초과 지출입니다. 야. 근데 보시면 이게 한 그래프당 한 분기입니다. 7분기 연속 초과 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다른 그 표를 통해서 그동안 초과 저축했던 걸 거의 다 썼다는 연준의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2조 1천억 달러 정도의 초과 저축이 있었다면 지금 사용된 금액이 1조 9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썼다. 1,000억 달러 남았다. 뭐 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예. 남았다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과 저축이 아니라 이제 초과 지출했을 때로 7분기 연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예.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야, 근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게 네. 이게 좀 지속이 되고 만약에 이게 매크로 환경이 좀 좋아져야 음,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가져갈 텐데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얘기하니 네. 예, 아 이게 앞으로는 좀 거시 경제를 좀 건들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부채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예.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는 아마 좀 덜 느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음. 미국 소비자들과 미국 가게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예. 자,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또 미국인들이 지출을 많이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자동차죠. 신차든 뭐 중고차든 자동차인데 이게 짙은색 빨간 그래프가 신차 할부입니다. 그리고 좀 옅은색 분홍 그래프가 중고차 할부입니다. 예. 자, 어쨌든 할부로 인해서 갚아야 될 원리금도 있을 거고요. 예. 거기에 따르는 이자 비용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자동차 이자도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죠. 오토론도.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금리가 올라가다 예. 보니까.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이 2023년인데요. 새 차에 대한 월 평균 지불액이 지난 2분기에 $725였습니다. 월 평균 $725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0만 원 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 넘는 거고 중고차의 경우에도 한 $50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예. 중고차도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지금 매월 지불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애들이 벤츠를 사나 봐요. 너무 비싼 차 사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차값으로도 비용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집값으로도 비용 나가죠. 초과 저축이 아니라 초과 지출하고 있죠. 그렇죠. 자, 다음 표 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음. 카드빚이 늘고 있습니다. 카드빚. 아,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기준선이 2020년 2분기예요. 지금은 2023년 2분기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카드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그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무슨 저 색입니까? 금색. 금색? 똥색. 똥색? 예. 네. 빨간색과 잠깐만.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오케이. 브라운. 브라운. 갈색 갑시다. 빨간색과 브라운은 예. 뭐 그 지금 학자금 대출을 갚느냐 안 갚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이든 안 갚고 있는 사람이든 결국 카드 빚이 예. 60%에서 약 8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집값 많이 나가죠, 차값 많이 나가죠, 저축해 놓은 건 다 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난 거, 아, 빚이 늘어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참 그러니까 진짜. 황토색이래요, 황토색. 황토색, 그렇죠, 황토색 정도는 돼야죠. 똥색이지 똥색. 황토색.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자금 대출 조만간 예. 상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10월 달. 그렇죠. 그죠? 10월부터
정도 되니까 카드 빚은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카드빚 말고도 다른 곳에서 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까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대출을 받기가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를 물어보면 당연히 어렵다고 하겠죠. 그럼 어렵다고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표에서 보여줍니다. 네네. 자, 표 한번 보시면요. 야, 이거 되게 재밌는 표네요, 또. 네. 자, 가장 밑에 있는 빨간색이 정말 어렵다. 못 받아. 정말 어렵다. 아. 이건 much harder.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분홍색이 좀 어려워졌다. 근데 라고 비율이 정말 최근에 급격하게 돌았네요. 그렇죠. 이 예. 두 가지를 합치면 대출받기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가계가 60%고요. 예.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보다 더 올라갔네요. 이게. 그렇죠. 예. 가장 밑에 있는 진짜 어렵다고 대답한 게 한 16% 정도가 되고요. 예. 좀 어려워졌어요라고 대답한 게 한 43%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을 합치면 60% 정도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했고 역대 최고. 그 전에도 뭐 어렵다, 뭐 대출 받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해도 그래도 한 25%에서 30%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게 60% 정도나 되니까 예. 참 지금까지는 행복했죠. 정부에서 돈 줬으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돈 쓸 일 없는데 정부에서 그냥 계좌에다 돈을 막 꽂아줬죠. 계속 꽂아줬고 그것 때문에 물가 많이 올랐고 물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이미 저축해둔 돈이 있으니까 다 썼고 예. 근데 그때 금리 막 올려버리니까 이젠 그 올리는 과정에서도 또 돈을 쓰긴 썼는데 예. 이제는 쓸 돈 없고 금리는 올라갔고 이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기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같으세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금 경색? 그러니까 유동성이 일단 미국 경기가 꽉 네. 지금 얼었다. 또는 뭐 여러 가계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네네. 예, 이런 약간의 버블을 조금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얼었다고 보긴 어렵죠. 예, 예. 왜냐하면 빚을 내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색이 안 왔고 빚을 내서 쓰고 있어서 경기는 돌아가는데 그리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3분기 그 GDP 성장률이 5.6% 찍히는 데에 뭐 민간 투자도 있겠지만 그렇죠. 가장 큰 건 PCE,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네.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좋으니까 사실 5.6% 전망치가 나오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빚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딱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FOMC 있었어요. 이 기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를 썼어요. 연준 너 잘못 판단했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잘못 판단했다. 네. 아, 금리를 덜 내릴 거라고 연준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 고꾸라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금리 덜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려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빚내서 사람들이 돈을 썼지만 더 예. 이상 빚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다간 경기 꺾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그 미국의 가계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너희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 정말 너희 그 연준에게 내년에 100bp가 아니라 50bp만 내린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면 이거 진짜 꺾인다. 가계가 진짜 뒤집어질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늘 항상 지금까지 왔었던 어떤 역사적으로 네. 경기가 정말 어느 좀 시스템 리스크나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도 부채가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터졌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많은 부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죠. 예. 그 부채와는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하죠. 지금.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채는 우리가 그 유동화 작업이라고 해서 예. 그 아주 신용도 낮은 부채와 그 다음에 신용도 좀 높은 부채를 섞어서 마치 신용도 좋은 척해서 그렇죠. 예. 막 여기저기 팔았죠. 전 세계에 예. 팔았죠. 예. 거기에서 뭔가 터졌는데 그렇죠.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은 뭐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시스템 만한 리스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걱정할 건 예.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정말 미국의 가계가 빚 때문에 턱끝까지 뭔가 차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금리를 계속
하이어 앤 롱거를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던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이었었잖아요. 근데 정말 미국 가정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 좋은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넘어서, 자, 예. 오늘 여기까지 뉴스를 마무리하고요. 네, 예, 그러시죠. 저희 또 이조 기자님께서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네.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 뵙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